여러분,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체감되는 게 뭘까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 힘이 빠진다. 근육이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런데 사실 근육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뇌도 조용히 쪼그라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MRI로 들여다보면 뇌의 특정 부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특히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작아지고 이게 바로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이나 더 심하면 치매로 이어지는 길이 됩니다. 얼마 전에도 진료실에 오신 72 박정순 여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장님, 요즘은 방에 들어가서 내가 뭘 하려 했는지도 까먹어요. 어제는 전기밥솥에 밥을 안 눌렀다는 걸 저녁이 돼서야 알았다니까요. 여사님은 평소 성격이 꼼꼼하시고 젊을 때는 회사 장부를 몇십 년 맡아보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똑 부러지던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본인도 당황스럽고 두려우셨던 겁니다. 이게 단순히 나이 탓일까요? 아닙니다. 뇌가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치매를 갑자기 오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 치매는 발병 10년 전부터 이미 조용히 진행되고 있어요. 뇌세포 사이에 끈적끈적한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이고 신경이 서로 연결되는 길들이 조금씩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섭게도 그 과정에서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요. 단순히 피곤한가, 나이 탓인가 하고 넘기다가 어느 날 크게 악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깜빡하는 게 잦아졌다면 이미 뇌에서 적신호가 켜진 걸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 예방하려면 머리를 많이 써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수도쿠를 푼다든지 바둑이나 고스톱을 한다든지 혹은 치매 예방 퍼즐책을 사다가 꾸준히 푼다든지요. 물론 머리를 쓰는 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생각보다 뇌를 크게 자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문제집을 푼다고 해도 뇌에 피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되죠. 우리 뇌세포는 영양과 산소가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몇 분 안에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뇌를 젊게 만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운동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운동은 근육 키우는 거 아닌가? 무슨 운동이 뇌랑 상관이 있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피츠버그 대학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균 연령 70세의 경도인 지장의 환자 1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12주 동안 관찰했는데요. 한 그룹은 스트레칭만 하고 다른 그룹은 스트레칭과 함께 하루 40분씩 걷기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3개월 후 MRI를 찍어보니 단순 스트레칭 그룹은 뇌의 크기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데 걷기 운동을 한 그룹은 놀랍게도 해마가 2%나 커졌습니다. 원래 나이가 들면 해마 크기가 매년 1에서 2%씩 줄어드는데 운동을 통해 오히려 반대로 커진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뇌도 운동을 하면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거예요. 보통 운동은 근육만 키운다고 생각하는데 뇌의 신경세포 역시 운동의 영향을 받아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IGF-1이라는 성장인자와 BDNF라는 신경성장인자가 늘어납니다. IGF-1은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건 물론이고 뇌신경세포가 오래 살아남고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도와줍니다. BDNF는 흔히 뇌의 비료라고 부르는데 새로운 신경세포가 자라도록 하고 손상된 신경조직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운동한 사람들의 혈액에서는 이 BDNF 수치가 더 높게 발견되곤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땀 흘리며 몸을 쓰는 건 단순히 체력을 지키는 게 아니라 뇌세포에게 비료를 뿌려주는 행위인 겁니다. 게다가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의 혈류량이 평균 15에서 20%나 증가합니다. 뇌 혈관 전체 길이가 650km가 넘는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길이에 해당하죠. 이렇게 긴 혈관망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뇌가 항상 엄청난 양의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 심장이 더 빨리 뛰고 혈관이 이완되면서 더 많은 혈액이 뇌로 흘러들어갑니다. 그 결과 뇌세포가 활력을 찾고 동시에 쌓인 노폐물과 열이 빨리 제거돼 뇌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미국과 일본의 여러 연구에서도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력 저하 속도가 느리고 알츠하이머 발병률도 낮았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차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뇌의 구조와 기능이 달라진 겁니다. 이쯤 되면 머리 쓰는 게임도 좋지만 결국 몸을 움직여야 뇌도 젊어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박정순 여사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사님도 처음엔 운동은 무릎에만 부담된다며 거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사님, 무릎은 적당히 아플 수 있지만 뇌가 죽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걷지 않으면 10년 뒤에는 기억 자체가 지워집니다. 이 말을 듣고 조금씩 실천하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집 앞 골목을 5분 걷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엔 10분, 15분으로 늘려갔죠. 그리고 어느 날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원장님, 요즘은 걷고 나면 머리가 맑아져서 오히려 장부 정리를 다시 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뇌의 건강은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몸을 움직이고 적절히 뇌에 좋은 음식을 더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매일 마시는 커피와 너무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바나나, 그리고 견과류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면 뇌와 혈관 건강에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낸다는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너무도 당연하게 믿고 있던 생활 습관들, 사실은 뇌와 몸을 망치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 들어서 깜빡하는 건 당연하다. 커피는 무조건 해롭다. 비싼 보약이나 건강보조제가 아니면 건강은 못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바로 이 상식들이야말로 우리를 더 빨리 병원으로 끌고 가는 덫일 수 있습니다. 먼저 커피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커피를 무조건 해롭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서도 혈압약을 드시는 70대 어르신이 원장님, 저는 커피를 아예 입에도 안 대요. 심장에 나쁘다고 하던데요 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적정량의 블랙커피는 뇌와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방식이에요. 너무 달게, 너무 뜨겁게, 공복에 마시기 때문이죠.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믹스커피 2잔을 벌컥벌컥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건 정말 최악입니다.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곤두박질 치니 오히려 뇌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뜨거운 음료를 습관처럼 마시면 식도에 큰 부담을 주고 심지어 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뇌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는 나이가 들면 늙고 다시는 회복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제 연구는 정반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걷기나 고강도의 짧은 운동만으로도 뇌가 커지고 신경세포가 새롭게 자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건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즉, 지금이라도 습관을 바꾸면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오래 앉아 있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TV 앞, 식탁 의자, 경로당 의자에만 앉아 있다 보면 뇌혈류가 떨어지고 결국 뇌세포는 굶어버립니다. 이렇게 좌식 생활만 하는 건 뇌에게는 느린 독과도 같습니다. 세 번째 착각은 보약은 비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르신들 중엔 건강기능식품에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효과를 보셨다는 분은 드뭅니다. 반대로 매일 1,000원도 안 되는 습관이 오히려 병원비 수십만 원을 아껴줄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커피, 바나나, 견과, 쓰리콤보가 바로 그 예입니다. 이건 특별한 약도 아니고 집 앞 마트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효과는 몇십만 원짜리 보충제 못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확실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최악의 습관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복에 달달한 믹스커피를 연속으로 마시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믹스 2잔, 이건 혈당을 들쭉날쭉하게 만들고 위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위산이 확 분비되면서 속쓰림이 생기고 뇌에도 안정적으로 에너지가 공급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아침에는 잠시 정신이 드는 것 같지만 곧 피곤과 무기력이 몰려오죠. 뇌 입장에서는 큰 손해입니다. 둘째, 커피를 너무 뜨겁게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김이 펄펄 나는 커피를 바로 들이키시는데 이건 식도 점막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65도 이상 뜨거운 음료를 자주 마시면 식도암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적당히 식혀서 마셔야 합니다. 커피는 뜨겁게 마셔야 제맛이라는 건 착각이에요. 셋째,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습관입니다.
뇌는 산소와 포도당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혈류가 줄어듭니다. 결국 뇌세포는 굶주리고 점점 기능을 잃게 되죠. 나이 드니까 당연히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움직이지 않아서 더 빨리 늙는 겁니다. 여기에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커피도 누구에게나 무조건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심장질환, 특히 부정맥이나 협심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커피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다면 커피는 피하셔야 합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 역시 공복 커피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속쓰림이나 신물이 올라오는 분들,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식후에 연하게 드시거나 아예 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은 카페인 섭취량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하루 200mg 이하, 대략 커피 한 잔 정도만 허용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온 상식, 즉 커피는 나쁘다, 뇌는 늙으면 끝이다, 보약은 비싸야 한다는 생각이야말로 진짜 우리 건강을 망치는 착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해온 공복 믹스커피, 뜨거운 커피, 움직이지 않는 생활이 뇌와 혈관을 빠르게 늙게 만든 주범이었죠.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안전한 가드레일 안에서 커피를 올바르게 마시고 몸을 조금이라도 더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비싼 보약 대신 매일 1,000원이면 가능한 커피, 바나나, 견과 쓰리콤보를 실천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분위기를 확 바꿔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최악의 습관들을 버리고 나면 그 자리에 반드시 새로운 습관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냥 나쁜 걸 끊는다고 건강이 저절로 따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텅 빈 자리에 올바른 습관을 심어줘야 몸과 뇌가 동시에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채워 넣을까요? 저는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1,000원 보약 루틴이라고 부르는 방법을 권합니다. 이름만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나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커피 한 잔, 바나나 한 개, 견과 한 줌. 여기에 아주 작은 변화를 하나만 더 보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커피에 넣는 한 스푼의 비밀 재료입니다. 먼저 커피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대부분 커피는 그냥 마시거나 설탕, 프림을 넣어 드시죠. 그런데 거기서 딱 한 스푼 카카오 파우더나 다크 초콜릿을 더해보세요. 에이, 그게 무슨 차이를 만들겠어? 싶으시겠지만 과학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카카오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커피 속 폴리페놀과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세포를 늙게 만드는 녹슨 물질들을 훨씬 효과적으로 잡아낸다는 거죠. 이 두 성분이 합쳐지면 뇌세포의 손상 속도가 늦춰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훨씬 더 오래 유지됩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의 한 연구에서는 커피와 다크 초콜릿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따로 먹은 그룹보다 혈관 건강 지표가 40%나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혈관이 튼튼해야 뇌가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뇌세포는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으니까요. 커피에 카카오 한 스푼 또는 다크 초콜릿 조각 2개, 이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당신의 뇌 나이를 5년 이상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너무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사실은 뇌와 혈관에 동시에 좋은 완벽한 과일입니다. 커피를 마시면 이뇨작용으로 체내 칼륨이 빠져나가는데 이때 바나나가 빠져나간 칼륨을 바로 채워줍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서 혈압을 낮추고 근육과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바나나 한 개는 천연 혈압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들에게 바나나 2개를 8주간 먹게 했더니 혈압이 뚝 떨어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게다가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을 만들어내죠.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바나나 하나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과일이 아니라 기분까지 안정시켜주는 천연 항우울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캐슈넛 뭐든 좋습니다. 하루 한 줌 30g이면 충분합니다.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의 노화를 늦춥니다. 특히 호두는 모양이 뇌를 닮았다고 하죠. 단순한 모양이 아니라 실제로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매일 호두 한 줌을 먹은 어르신들이 인지력 테스트에서 20%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커피에 카카오, 바나나, 견과류를 조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커피로 인해 뇌세포에 비료가 공급됩니다. 둘째, 바나나가 부족한 전해질을 채워주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셋째, 견과류가 혈관을 보호하면서 뇌의 연결 회로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가지가 만나면 단순히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로 10 이상이 되는 거죠. 여기에 제가 환자분들에게 꼭 권하는 루틴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7대13 골든타임 루틴입니다. 아침 7시 전후 해가 막 떠오를 때 가볍게 햇살을 받으며 걷는 겁니다. 단 15분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그 후에 1분은 빠르게 움직이고 3분은 천천히 회복하는 사이클을 3번 반복합니다. 이걸 합쳐서 7시, 1분 고강도, 3분 회복이라 해서 7대13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이 루틴은 왜 효과적일까요? 해 뜨는 시간에 걷는 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깨워줍니다. 또 1분 동안 심장이 쿵쾅거리도록 움직이면 BDNF가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3분 회복하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안정적으로 늘어나죠. 이렇게 고강도와 회복을 번갈아 하면 단시간에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장시간 뛰는 건 무리가 되지만 이렇게 짧게 끊어서 하는 건 누구나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부터 무릎에 부담을 주는 달리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 안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가볍게 계단 오르기, 팔굽혀펴기 몇 번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뇌에 자극을 주는 심장 박동의 변화입니다. 꾸준히 반복하면 한 달만 해도 머리가 맑아지고 3달 뒤에는 기억력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루틴의 비용은 얼마일까요? 커피 한 잔 500원, 카카오 파우더 한 스푼 50원, 바나나 한 개 300원, 견과류 한 줌 200원. 합쳐서 하루 1000원이면 충분합니다. 한 달이면 3만원. 그런데 병원비는 어떻게 될까요?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항우울제 합치면 한 달에 10만 2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즉 하루 1000원 루틴으로 한 달 약값을 15만 원 이상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건강을 지키면서 지갑도 지킬 수 있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가성비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쭉 따라오셨다면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에이, 저게 정말 될까? 내가 지금부터 조금 걷고 커피에 한 스푼 넣고 바나나랑 견과를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치매나 고혈압, 우울증 같은 큰 병을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큰 병은 큰 약으로만 고쳐진다는 말을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본 경험으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심은 습관대로 바뀝니다. 약으로 억지로 눌러두는 건 임시방편일 뿐 생활 속 작은 루틴이 쌓였을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정순 여사님 기억하시죠? 한 달에 15만 원 이상 약값을 쓰던 분이었어요. 아침이면 피곤하고 점심이면 졸고 밤이면 뒤척이던 분입니다. 그런데 2달 동안 아침 햇살 걷기, 커피에 카카오 한 잔, 오전 바나나와 견과 한 줌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점심 졸림이 사라지고 혈압이 안정됐고 무엇보다 밤에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원장님,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벌써 눕고 있었을 텐데 요즘은 손자랑 카드놀이를 해도 머리가 또렷해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기분 탓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뇌세포가 살아나고 혈관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지만 직접 체험하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아주 단순합니다. 나쁜 습관 3가지는 반드시 버려야 하고 좋은 루틴 3가지는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나쁜 습관 3가지는 공복에 달달한 믹스커피 마시기, 김이 펄펄 나는 뜨거운 커피를 바로 들이키기,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생활. 이 3가지는 뇌와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좋은 루틴 3가지는 커피에 다크 카카오 한 스푼을 넣어서 항산화 시너지로 뇌세포 보호하고 바나나 한 개와 견과류 한 줌으로 혈압 안정, 전해질 보충, 뇌 기능 활성화가 됩니다. 7대13 골든타임 루틴으로 아침 햇살 걷기와 1분 고강도 후 3분 회복 반복. 이 3가지는 약도 주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조금의 실행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루 1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약값으로 한 달에 20만 원 쓰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그 돈을 줄이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들 중에는 약을 반으로 줄인 분도 계시고 아예 끊고도 혈압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모든 분이 똑같이 되는 건 아니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꾸준히 실천했다는 것.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운동도 음식도 하루 이틀 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세 달 쌓이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뇌세포가 살아나고 혈관이 유연해지고 기분이 맑아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먹은 음식과 당신이 걸은 걸음수와 당신이 마신 물의 양으로 만들어집니다. 결국 오늘 내가 선택한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내 건강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이미 늦었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후에라도 운동을 시작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병이 늦춰졌습니다. 뇌세포는 늙어서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하는 순간이 진짜 늦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 커피에 다크카카오 한 스푼을 넣어보세요. 오전에 바나나 하나와 견과 한 줌을 챙겨 드셔보세요. 그리고 아침 햇살을 받으며 15분만 걸어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그 순간부터 뇌세포는 새로운 비료를 받아들이고 혈관은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단순한 지식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동으로 옮겨서 여러분의 뇌와 혈관, 그리고 삶이 바뀌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